향이로운 코리아.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알아줬으면 하는 브랜드죠. 그러나 베꼈다, 표절했다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리우 올림픽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선수단을 방문해서 격려했습니다.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태릉 선수촌을 방문해서요. 그 리우 하계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두 종목인 태권도, 펜싱, 체조, 역도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면서 일일이 격려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우 현지에 있는 그 지카 바이러스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이런 주문까지 곁들였습니다. 네, 자 그럼 대통령 과연 어떤 말씀을 냈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에 꿈을 가득 갖고 더운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죠. 아주 어릴 때부터 체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거 해라 이렇게 안 하셔도 막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 온 거죠, 그죠? 예, 앞으로 또 우리 미래가 밝습니다, 체조에. 예, 열심히 하세요. 예, 예. 근데 키가 제일 크고요. 태권도! 화이팅! 자, 우리 선수단의 리우 올림픽, 브라질 올림픽 선전을 기대하는 마음 온 국민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세상이 우리를 잘 바라봐 주도록 원하는 건 우리의 기대인데요. 이것 때문에 좀 사달이 좀 났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합니다. 왼쪽의 것은 저희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한국의 브랜드인데 이게 크리에이티브 프랑스라는 프랑스 것과 비슷하다고 야당에서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셨죠? 자, 손혜원 의원, 역시 디자이너 출신인데 이 문제를 오늘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빨강 파랑이 태극의 두 색이라고 우겼던 그 색은 프랑스 국기의 색이었습니다. 이 로고는 프랑스의 산업의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처 베끼면서 못 봤던 거죠. 이것은 명백한 표절입니다. 자, 명백한 표절이다. 베꼈는데 이런 걸 모르고 베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참 불행한 것은 그 표절된 이 슬로건에 크리에이티브란 말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나라 문화부 장관이 제 직속 후배라는 사실, 마지막 최종 결정했을 이 나라 대통령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 35억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350억도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문구 자체로 보면 비슷하죠. 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프랑스. 누가 봐도 크리에이티브란 단어 똑같고 나라 이름만 다르게 썼으니까 네. 당연히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네. 이 단어 자체를 썼다고 해가지고 네. 이게 그냥 그대로 표절이냐라고 네. 하는 것은 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사안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요.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관련해서 오늘 그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해명 자료를 낸 걸 봤거든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광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사안이다. 아, 모르고 베꼈다가 아니란 얘기군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땡땡땡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그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창작물을 베낀 것은 아니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브리튼, 영국이란 얘기고, 크리에이티브 아메리카, 크리에이티브 아프리카,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만, 정작 보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미지는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많이 있긴 있었던데요. 많이 나와 있죠. 네. 지금 이래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그 나라들이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크리에이티브 땡땡땡을 활용했는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새로운 국가 브랜드라고 만든 것은 아까 그 크리에이티브 프랑스라고 지적당했던 그 내용과 비교해 보면 딱 한눈에 봐도 네.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적지 네.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그 문화관광체육부가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 낸 건데요. 대한민국 DNA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활용한 우리 태극무늬 색깔을 활용한 건 우리 예전부터 했던 거다. 이런 게 새로운 게 아니다. 프랑스 걸 베낄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두 줄에 걸쳐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사용하는 것, 새로울 것 없다. 다 우리가 해왔던 것이다. 베낄 이유도 없다. 이런 설명을 정부는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태극 문양이라는 게 지금
엄밀히 또 말하면은 네. 지금 새롭게 만들었다는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 들어간 색깔이 전통적인 파란 빨간색이냐? 또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또 그렇지 네. 않거든요. 약간 좀 더 뭐 묽어졌다고 할까요? 좀 밝은 느낌이 나는 그런 현대적인 색감을 썼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리의 고유의 문양을 사용했다. 전통의 색을 사용했다. 이런 해명에도 약간 뭐 이렇게 고개가 그냥 끄덕여지는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교를 좀 해보자면요. 이제 이렇게 선이 하나씩 들어갔고, 이게 건곤감리를 뜻한 거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손혜원 위원장 얘기는 그러면 검은색으로 했어야지 하면서 뭔가 프랑스 것 잘 모르고 베꼈고, 대통령 잘 모르고 결제했고, 대통령이 부끄럽다고 얘기를 좀 하는 내용 봤습니다. 박성호 부국장. 이제 정치 담당 부국장이시니까 디자인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 좀 이런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국가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요. 네. 우리가 이제 뭐 해외 나가면 LG, 삼성 이런 어떤 네.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보고서 네. 우리가 어떤 한국의 어떤 고국의 그 향수를 느끼듯이 네. 외국에서 지금까지 어떤 상품으로만 개별 상품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브랜드를 갖고서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문화, 경제, 어떤 한국의 산업 이런 데에 대한 해외에서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네. 브랜드 자체가 어떤 브랜드를 뭔가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노력을 탓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아까 이동현 차장도 얘기해 주셨듯이 영국만 해도 크리에이티브 브리턴 뭐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문구 자체를 어떤 유사하다 해서 그 자체를 탓할 것은 아닌데 네. 이제 문체부 설명은 많은 아까 디자인에서 차별성이 있고 또 앞에 그 글자 칸을 띄웠고 뭐 이런 부분들 또 폰트가 다르고 이런 설명을 하는데 네. 조금 아쉬운 것은 네. 기왕에 어떤 국가 브랜드를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고 또 네. 만들고 앞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어떤 우리 것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령 저는 태극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어우러진다든지 좀 더 한국적으로 만들었으면 어떤 아까 그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많은 그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하는데 네. 여러 문구에서 한국적인 걸 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코리아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는 좀 더 네. 창의적인 게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도 또 해외를 다니면서 한국을 뭘로 소개하느냐 문제를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내놓은 슬로건이 얼마 전까지는 다이나믹 코리아였고요. 네. 그전에는 모닝캄이었거든요. 모닝카.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 지금 우리가 워낙 지금 시끄럽고 빨리 하자는 나라니까 안 맞는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모닝캄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국의 지금 대표 브랜드를 뭘로 할까 지금 대통령께서 창조 경제 하니까 뭐 국방도 창조 국방 해갖고 제가 상당히 그걸 비판한 적이 있는데 너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요, 대한민국을 좀 알리는 문제를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한은 네. 전 세계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신라하고 백제에서 나온 금관입니다. 네. 네. 나머지 국가에 있는 크라운은 보게 되면 헝겊도 있고 뭐도 있고 네. 한데 순수하게 금으로 만들어서 한 거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네. 전 세계에 제가 12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 한 60%, 70%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금관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만 네. 특색 있는 한번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이 엠블럼이나 디자인한 로고나 브랜드의 이미지가 문제가 돼서 표절 논란 끝에 중도하차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사실은 가까운 예로 이제 4년 뒤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엠블럼도 문제가 좀 됐던 거잖아요. 딱 보지게 이것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글씨가 아니고 문양 네.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표절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원래 이제 사노 겐지라는 일본 디자이너가 제출한 작품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오른쪽 건 이제 벨기에 그래픽 디자이너인 올리비에 데비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건데. 한 극장의 로고잖아요. 그렇죠. 극장 로고고 이건 도쿄 올림픽 로고였고요. 자, 비슷하다는 도쿄의 T자를 좀 형상화했고 일본의 태양을 여기다 넣은 건데 예, 그런데 이제 비슷한 이미지네요. 비슷합니다. 일자가 있고 오른쪽 왼쪽 위와 오른쪽 네. 하단에 사실 그 모양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야 이거 표절 아니냐는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끝까지 표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오른쪽 작품을 디자인한 벨기에 디자이너가 나 이거 법적 절차를 돌입하겠다라고 네. 하고 준비를 하자 일본에서 부랴부랴 이것을 대해서 철회를 했죠. 아, 그럼 새로 만들었습니까? 예, 이 디자인을 폐기를 하고요. 새로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군요. 이게 새로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이건 뭐 별 논란이 없습니다만, 도쿄에서는 워낙 비슷한, 이미지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급히 처리한 것이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한국에서는 이제부터 논란이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35억 들었다고 이제 야당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는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이는 거죠. 네, 정부는 현재 뭐 바꿀 계획이나 네. 이것을 표절이라는 것 자체는 인정하지 않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그런 다 타국의 사례를 다 검토했고 그 37만 개의 네. 그 빅데이터를 네. 분석해서 그 개념에서 나온 그 어떤 화합 또 네. 창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기 때문에 바꿀 계획이 없다라고 현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고 시청자 여러분 이제 뉴스탑10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생각도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그 장면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담당 부국장 박성원 부국장 그리고 동아일보 출판국의 이정훈 편집위원 두 분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편을 모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6번째 소식입니다. 순위해 보겠습니다.